2023년 3월 28일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전공 선택 과목인 농촌지리학에서 전체 답사가 있었습니다. 답사에서는 청량리 일대에서 농촌적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형식의 답사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로 답사를 갔는지, 각 장소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를 학습한 사람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도로가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원과 역이 생겼습니다. 역은 서울인 한양 도성에서 전국의 각 지방에 이르는 30리 길마다 도로가에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문서 전달 관문, 공세의 수송 또는 관료들의 공무 여행 때 마필의 잠자리나 먹이 등을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원은 주로 공용 여행자의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 근처의 원은 동대문 밖에 보재원, 서대문 밖에 홍제원, 남대문 밖에 이태원, 그리고 광희문 밖의 전관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나중에는 원이 가난한 사람을 구호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등 여러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 보재원이 위치하다 보니 조선시대부터 이곳으로 약초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양령시로 지정된 경동 한약상가가 보재원 인근 용두동과 제기동 일대에 번창하게 된 것도 사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만큼 과거 보재원이 있던 자리에는 보재원터 표지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경동 한약상가 번영회라는 한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 경동 한약상가 번영회에서 이 표지석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는 경동시장의 뿌리가 보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선농단은 인간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신인 신농, 후직이라고 하는 곡식의 신에게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조선 태조 때 처음 세워졌습니다. 이곳에는 봄철에 임금님이 직접 오셔서 선농제를 올리고 친히 경작하는 의식을 고행했던 농경문화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임금이 이 행사에 매년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선농제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 귀찮았나 봅니다. 선농단이 서울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청계천에 하류가 위치하고 지역이 평평해 농사를 짓기에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도 주변이 농촌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은 전부 주택가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예산을 투자하여 이곳에 선농단 역사문화관과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사문화재를 알리니까 좋고, 주민 입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에게 윈윈인 것 같습니다. 선농단에는 높이 13m, 둘레 2.3m의 향나무도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신을 부르는 신성한 나무라는 의미에서 선농단을 축조하며 심은 나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으로 향하는 경춘선 지하철의 시종착역은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입니다. 그런데 원래 경춘선의 서울 출발 지점은 제기동에 있었습니다. 과거 경춘선 종점은 성동역이었습니다. 성동이라는 역명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와는 무관하며 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여 하여 명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기동역 바로 인근 한솔 동의보감 건물 앞 보도에는 성동역 터 글귀가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성동역은 춘천까지 연결되는 기찻길의 종점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내륙의 모든 농산물과 약재는 이곳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 양령시와 경동시장이 형성되었고, 비로소 경동시장은 서울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제기동역의 2번 출구 주변 길은 경동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이어서 매우 혼잡한 거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양령시는 전국 최고의 한약재 시장으로 이름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모든 물산의 집합 장소가 되면서 1960년대에 이곳에는 경동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국의 약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동시장이라는 이름은 서울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지금은 청량리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요즘 대형마트나 쇼핑몰에 밀려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동시장은 새로운 기획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이소는 물론이고 극장을 개조하여 최근 핫플레이스가 된 스타벅스 경동 1960점도 경동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낡고 노후화된 공간을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대여해주는 청년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의 감각이 담긴 만큼 점차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농촌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니 농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인프라 개발입니다. 보통 역이나 터미널 주변에 시장이 많이 생기고 시장 주변은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 역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다면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 다각화입니다. 시장 안에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입주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여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제조, 가공, 판매, 관광 등의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홍보 및 지원입니다. 경동시장이 꾸준한 홍보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농촌 역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환경 등을 홍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대문구에는 담배, 홍삼 및 홍삼 제품의 전매와 인삼 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전매청의 담배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청량리역 부근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원 녹지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원 녹지가 부족한 동대문구 주택 밀집 지역의 전매청 창고 자리를 구매해 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간대매 공원입니다. 공원의 명칭이 조금 독특한데 옛날 답실리 일대에 있던 중산마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중산마을은 청량리에서 답실리로 넘어가는 산의 중턱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며 중산이라는 한자어의 순 우리말이 간대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대매 공원은 답심리동과 전농동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농동이라는 행정구역명 역시 이곳이 조선시대의 농업지역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농업이 상당히 흔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여러 재단이 동대문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장령당 공원도 그 흔적 중 하나인데 이곳은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임금님이 제를 올리던 곳입니다. 장령당에 엮여있는 전설은 많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근처가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옛것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답심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한양 도성에서 걸어서 심리 걸린다는 의미에서 붙은 지명입니다. 다만 답자가 걸을 답자가 아닌 논답자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논이 심리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울의 동쪽 지역 중 답심리는 논이 발달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한복판이 된 답심리지만 아직도 답심리 한복판에서 농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심리역 내부에 위치한 답심리역 메트로팜입니다. 메트로팜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철역에 설치한 스마트팜 공간입니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자동으로 농업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실내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발광 다이오드에 있습니다. 식물 생장에 알맞은 밝기의 인공 조명이 메트로팜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실내에서도 미자트릭스, 버터헤드, 카이피라, 바질, 루콜라 등의 채소가 잘 재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생산되다 보니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걱정 없이 일정하게 생산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모두 자라면 수확해 메트로팜 한켠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해 바로 샐러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화점이나 마트나 편의점이나 심지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온라인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래 농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스마트팜 역시 함께 성장하고 도시 곳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농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나 푸른 자연과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농촌 경험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의 분위기를 서울 시내에서 느낄 수 있는 장소와 활동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리학 영상 답사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